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말에 볼 만한 영화 또 OTT 작품들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영화 속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긴 연휴가 끝나고 영화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저녁에 열린다고요. 맞습니다. 어제 10월 3일이었죠. 이미 전야제는 열려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 저녁 6시에 부산에서 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열립니다. 공식 초청작은 69개국 209편의 영화가 초청이 돼서 부산을 영화의 바다로 만들 예정이고요. 네. 또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이죠. 커뮤니티 비프 상영작까지 포함하면 269편 영화가 남포동, 해운대 등 부산 시내의 극장들 상영관에서 영화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와, 와. 역시 규모가 상당히 큰데 이번 영화제 또 특이한 점이 송강호 씨가 영화제 호스트 역할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호스트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사실 올해 28회 영화제 호스트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직책이 생긴 것이긴 한데 좀 임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5월부터 사실 부산국제영화제 내부의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나 인력의 문제들로 집행위원장, 운영위원장, 이사장까지 모두 공석인 상태예요. 네네네. 그러니 전 세계에서 오는 영화 관객들, 손님들을 맞아야 하는 인물이 필요한데 지난 칸 국제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송강호 배우가 가장 적격이 아닌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호스트로 나서주시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또 최근에 개봉했죠. 거미집 오픈토크 같은 행사도 참여하면서 부산국제영화제의 얼굴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약간 비상대책위원장 느낌도 나는데. 그러게요. 네. 이 영화제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높은 작품이 개막작이 뭐냐, 폐막작이 뭐냐 요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작품들인가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은요. 오랜만에 한국 영화가 영화제 얼굴 역할을 하게 됐어요. 예. 장건재 감독의 한국이 싫어서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제목 익숙하신 것 같은데. 책 소설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장강명 작가의 2015년의 베스트셀러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고요. 네. 20대 후반의 여성 게나라는 여성이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이 모든 것들을 한국에 남겨놓고 뉴질랜드로 떠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20대 한국의 젊은이들의 삶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품, 좀 젊은 영화를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했다라는 것이 이번 영화제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네. 폐막작은 또 뭔가요? 폐막작은 중국 영화인데요.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홍콩의 대표 배우죠. 지금 나옵니다. 유덕화 배우가 주연을 맡았어요. 닝하오 감독의 영화의 황제라는 작품인데 의외로 굉장히 배꼽지 없는 코미디 될 것 같습니다. 유덕화 배우가요. 홍콩의 그야말로 슈퍼스타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재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농촌을 주제로 한 영화를 찍게 되고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고군분투하는 이런 역할을 맡았거든요. 엔터테인먼트 업계나 영화 업계를 좀 풍자하는 그런 코미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닝하오 감독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 크레이지 스톤을 연출한 적이 있어요. 17년 만에 다시 폐막작으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습니다. 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국내 최대 영화 축제이기 때문에 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는 해외 배우 또 거장 감독들 맞아요. 늘 이제 조명을 많이 받고 네. 누가 오나 기대를 레드카펫. 많이 하게 돼요. 네. 올해 우리의 영원한 큰형님 따거 따거. 따거가 주윤발 씨가 또 온다고 하는데 네. 또 여러 작품이 가지 나온 건가? 그 예, 가짜 맞습니다. 뉴스도 돌았었기 때문에 더 반가워요. 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작년에는 사실 양조위 배우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찾아서 정말 부산을 뜨겁게 달궜었는데 네. 올해는 그 열기를 주윤발 배우가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짜 뉴스죠. 건강 악화설, 심지어 사망설까지 돌았었는데 이번에 정말 건재하게 신작 원모어 찬스라는 작품과 함께 영화제를 찾습니다. 이 영원한 따거 지금부터 설레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영웅본색, 첩혈상웅, 정전자 그리고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받은 와우장룡 이런 시리즈들까지
홍콩 영화계뿐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정말 인지도가 있는 대표 배우잖아요. 네. 이번에 신작 원모 찬스, 대표작 영웅본색, 와우장룡 같은 영화도 가지고 오고요. 특히나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하는 영광의 얼굴로 부산영화제를 찾습니다. 네. 이 가짜 뉴스가 나와서 그런지 더 이제 팬들이 반갑게 맞아줄 것 같고 네. 이 주윤발 배우 말고도 또 다른 한국을 찾는 거장 감독, 배우 또 누가 있나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굉장히 실속 있고 알찬 해외 게스트들이 또 부산 찾아서 한국 관객들 만나실 텐데요. 네. 그중에서 지금 많이 기대받고 있는 중국의 대표 스타 배우죠. 판빙빙 네네네. 배우도 한국을 이번에 신작과 함께 한국을 찾아요. 이 파노라마 섹션의 공식 초청작 베를린에서 초청받은 녹야라는 작품으로 이번에 부산을 찾게 되는데요. 예. 특히 의미 있는 건 한국 배우 이주영 배우와 함께 그 각각 두 여성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작품으로 한국 관객을 만난다는 점도 굉장히 새롭고요. 또 거장 감독님들 줄줄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오실 겁니다. 오. 네. 누굽니까? 우선 택시 너무 많이 사랑하시나요? 릭배송. 릭배송 감독님, 레오가 택시. 릭배송 감독님도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서 신작과 함께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 이 괴물을 연출해서 이 신작 괴물과 함께 또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사랑하시는 이와이 슌지 감독님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사실 이 영화제를 가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계적인 거장들을 바로 코앞에서 작품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는 즐거움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부산국제영화제 아주 큰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릭배송 감독, 레옹, 택시 이런 영화 아주 퀵 배송돼서 아주 릭배송 감독님이 부산에 찾아주시겠네요. 네. 그런데 뭐 개폐막식 영상 뭐 영화 같은 네. 경우에는 이미 예매가 끝난 엄청 상태고. 어려웠대요, 예매하기.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맞아요. 부산국제영화제 항상 순식간에 매진이 매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매를 하려면 아마 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네.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팁이 또 있다고요? 일단 현장에서 약간의 취소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꼭 보고 싶은 작품이라면 현장에서 티켓 구입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화관에서 극장에서 영화를 만나시는 재미도 있지만 무대에서 정말 가깝게 배우와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독전2에 조진웅 한효주 배우, 하란의 송중기 배우, 거미집의 송강호 배우 등이 참석한 오픈 토크, 야외 무대 인사 같은 경우는 티켓 없이 센터 영화의 전당 앞에서 바로 기다리셨다가 보실 수 있는 행사들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동네방네 비프라고 해서 이 부산의 다양한 공간에서 영화를 보실 수 있는 굉장히 관객 친화적인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도 영화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방법을 조금 추천드리는데 어차피 거장의 유명한 감독 작품을 그 현장에서 제일 먼저 보는 재미도 있지만 네. 네네. 영화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후에 극장 개봉을 안 할지도 모르는 되게 숨은 보석 같은 작품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영화관에 가셔서 시간대에 맞는 영화 전혀 정보 없이 그냥 한번 들어가서 네. 보시는 것도 새로운 와. 어떤 그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연히 찾은 보물을 만나는 그쵸, 그런 느낌을 그쵸. 네. 딱 갔는데 시간대 맞네? 빈자리 있네? 네. 이거 한번 봐보자. 근데 인생 영화를 만날지 어떻게 그럴 알아요?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런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야. 뭐 신인 유망한 감독들의 작품을 다룬 뉴커런츠라든지 아니면은 단편도 찾아보시는 재미 네. 부산국제영화제 아주 더 깊게 즐기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녁에 개막하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뭐 부산까지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극장에 가서 볼 수 있는 이번 주 개봉하는 영화 또 가지고 오셨죠. 어떤 겁니까? 네, 어제 개봉한 영화입니다. 네. 영화 제목은 30일. 도대체 왜 영화 제목이 30일인가? 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예. 신은 공평하다고 하잖아요. 저한테 인텔리전스하고 핸섬을 준 대신에 저 여자를 던졌으니까. 모기 같은 존재죠. 아무리 때려잡아도 자꾸 나타나. 조용히 하세요, 그냥. 하지 말랬다. 다들 누구신데? 왜 이러노?
와, 야, 와이라 너. 저는 아무리 때려잡아도 자꾸 나타나는 요즘 모기가 그렇거든요. 맞아요. 가을인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다 집 안으로 모기가 있어요. 들어와서 그냥 이 대사만 봐도 너무 웃겨요. 네. 로맨틱 코미디인가요? 이 영화를 만드신 분들은 네. 로맨틱 코미디보다 훨씬 더 수위가 강하다. 코멘스라고 불러달라. 코미디 로맨스. 아, 네. 네네네.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웃음의 함량이 센 작품인데요. 어. 이 작품은요, 왜 30일이냐면 6년 동안 연애했다가 헤어졌다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영화처럼 다시 만나서 결혼에 꼴이 난 두 남녀가 주인공이에요. 네. 그런데 살다 그 모기같이 때려잡고 싶은, 즉 옛날에는 사랑해서 죽고 싶었지만 이제 정말 죽이고 싶은 관계가 된 두 사람이 이혼을 진행을 하고요. 30일의 조정 기간만 남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둘 다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립니다. 과연 이들이 원하던 이혼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기억을 잃어버린 사고가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지 보시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라 코미디 로맨스다. 네. 야, 그냥 웃음에 자신이 있다는 건데 지금 장면들만 봐도 뭐 강하늘 배우의 표정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영화 스물에서 한번 호흡을 맞춘 적이 있어요. 강하늘 배우와 정소민 배우가 이번에는 진짜 죽이고 싶은 부부 연기를 하는데 진짜 강하늘 배우는 이번에 찌질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싶은 연기를 해내고요. 네. 심지어 짐 캐리 닮았다는 소리까지 이번에 들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라 역할의 정소민 배우는 당신이 찌질하면 나는 똘끼의 끝을 보여주겠다. 이 캐릭터의 티키타카와 부딪힘이 그야말로 이 영화의 재미일 것 같고요. 아주 빠른 호흡, 급속 전개로 젊은 세대들, 관객들을 좀 공략할 만한 코멘스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공감도 되면서 마지막에 또 새로운 깨달음이나 그렇죠. 또 느낀 점이 또 이렇게 풍부하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그 영화 보시면 맨 뒤에 쿠키 영상이 있어요. 아. 쿠키 영상까지 꼭 챙겨보시기를 권할게요. 오, 두 개나 좋습니다. 있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연휴가 끝났는데 극장에 가기에는 뭔가 피곤하다. 네. 아, 연휴 끝났는데 더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네, OTT 작품도 좀 추천해 주세요. 네, 사실 지금 OTT 작품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10월 6일 날 금요일 날 공개가 되는 넷플릭스 영화 발레리나라는 작품이에요. 네.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이기도 해서 아하.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요. 네. 예, 마지막 작품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내 친구 중에 발레하는 애. 걔가 죽었어요. 이거 뭐 무서운 영화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액션 스릴러, 범죄 액션 스릴러인데요. 예. 친구가 어떤 끔찍한 사건에 휘말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녀의 복수를 하기 위한 경호원 출신의 킬러 옥주라는 인물의 복수극이에요. 전종서 배우가 그 옥주라는 인물을 맡았고 친구는 발레리나를 하던 친구 이 두 사람의 관계와 이 복수극을 다룬 작품인데요. 그야말로 끝간데 없는 극강의 액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종서 배우의 액션 정말 놀랐고요. 네. 스타일리시한 화면 그리고 귀를 사로잡는 음악, 전종서 배우의 액션까지 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먼저 초청했는지 알겠다 싶을 만한 작품이에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 발레리나까지 살펴봤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이제 시작하는 영화의 축제에서부터 또 안방에서 즐길 수 있는 OTT 작품까지 다양한 장소, 다양한 장르의 영화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